오늘은 시계 두 개를 나란히 놓고 시작합니다. 하나는 회수시계예요. 탕후루 1위 브랜드의 정보공개서 기준으로 창업 부담금이 7,491만원인데 이걸 24개월에 회수하려면 매달 312만원씩 벌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유행시계입니다. 이 브랜드가 정점을 찍고 폐업 러시가 시작될 때까지 정점에서 들어간 점주에게 허락된 성수기는 5달이었어요. 회수에 24개월이 필요한 장사에 유행이 5개월을 줬습니다. 결과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장부에 그대로 적혀 있어요. 한 해에 531곳이던 가맹점 중에 381곳이 이듬해 계약을 해지했고 새로 들어온 사람은 0명입니다. 오늘은 이 장부를 따라서 유행의 정점에서 창업한 마지막 점주의 계산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재구성해보겠습니다. 이건 탕후루 얘기지만 탕후루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기억나실 겁니다. 2023년 온 동네에 탕후루 가게가 생겼어요.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인허가 데이터 기반 보도로 2023년 한 해에만 새로 문을 연 탕후루 매장이 1352곳입니다. 하루에 4곳씩 열린 거예요. 유튜브와 쇼폼에는 탕후루 먹는 영상이 도배됐고 초등학생 장래희망에 탕후루 가게 사장이 나왔다는 얘기까지 돌았죠. 그 중심에 있던 1위 브랜드가 달콤 왕가탕후루입니다. 2022년에 가맹점 43개의 브랜드는 2023년 한 해에만 497개 점포를 새로 열어서 연말에 531개가 됐어요. 12배 성장입니다. 2023년 11월에 500호점 돌파 발표가 나왔고요. 여기까지가 올라가는 그래프입니다. 이제 원본 장부로 내려가는 쪽을 보죠. 지금 화면에 띄운 게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제공 시스템에서 열람한 달콤 왕가탕 후루 정보공개서의 가맹점 변동 현황표 실제 화면입니다. 2023년 줄을 보세요. 연초 43, 신규 개점 497, 연말 531, 그리고 바로 아랫줄 2024년 연초 531, 신규 개점 0, 계약 해지 381, 연말 150. 1년 사이에 새로 들어온 사람이 한 명도 없고 10명 중 7명이 간판을 내렸습니다.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에서 신규 개점 0이라는 숫자는 정말 보기 드문 기록이에요. 어제까지 줄 서서 들어가던 브랜드가 1년 만에 아무도 안 들어가는 브랜드가 된 겁니다. 이 표에 381이라는 숫자 하나하나가 오늘 재구성할 계산서의 주인들이에요. 이제 오늘의 주인공을 세워보죠. 가상의 인물이지만 숫자는 전부 장부에서 가져옵니다. 2023년 11월 500호점 돌파 뉴스가 나오던 그 주에 가맹계약서에 서명한 점주예요. 아까 그 497명 중 마지막 그룹입니다. 이분 눈에 보인 건 이거였어요. 어느 상가를 가도 탕후루 앞에 줄이 서 있다. 1위 브랜드가 2년 만에 500호점을 냈다. 방송과 쇼폼이 매일 밀어준다. 세상에서 제일 검증된 아이템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점이 오늘 계산서의 첫 번째 함정이에요. 내 눈에 검증된 것처럼 보일 때는 이미 모두의 눈에 보인 뒤라는 것. 이 얘기는 뒤에서 다시 합니다. 일단 이분이 낸 입장료부터 원본으로 확인하죠. 같은 정보공개서의 가맹점 사업자 부담금표입니다. 가입비 1,100만원, 교육비 330만원, 본사 보증금 0원, 기타 비용 6,061만원, 합계 7,491만원, 기타 비용 안에 인테리어가 들어있는데 표 기준으로 평당 242만원의 기준 면적 10평, 2,42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설비와 물품이고요. 그리고 이 7,491만은 본사에 내는 돈이라 점포 임차 보증금과 권리금은 별도로 들어갑니다. 유행 정점에 목 좋은 상가였으니 싸지 않았겠죠. 오늘 계산은 보수적으로 본사 부담금 7,491만원만 카운터에 올립니다. 로열티도 있어요. 본사 공개 기준으로 월 카드 매출의 5.5%입니다. 자, 카운터에 7,491만원. 이 돈이 0원이 되는 날이 본전 찾는 날입니다. 2023년 성수기가 어떤 분위기였는지 보여주는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해 8월 서울신문 보도 제목이 알바 월 375만원이었어요. 잘 되는 탕후루 매장이 알바 인건비로만 한 달에 375만원을 쓴다는 얘기였습니다. 최저임금으로 환산하면 알바 2명 반이 풀타임으로 도는 규모예요. 꼬치에 과일 꽂고 시럽 입히고 포장하고 줄선 손님을 받으려면 사장 혼자로는 안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행의 정점에서 이 장사는 매출도 컸지만 비용도 컸어요. 인건비 375만의 임대료, 과일값, 그리고 매출의 5.5%가 로열티로 나갑니다. 월 매출 2천만원이면 로열티만 110만원이에요. 유행 장사의 특징이 이겁니다. 성수기의 손익계산서는 화려한데 그 비용 구조가 전부 성수기 매출에 맞춰져 있어요. 매출이 꺾이는 순간 인건비와 임대료가 그대로 칼이 되어 돌아옵니다. 로열티 얘기가 나온 김에 본사 수익 구조도 한 칸 짚고 가죠. 아까 본사 재무제표에서 상품 매출이라는 항목이 635억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본사가 가맹점에 파는 물건값이에요. 과일, 시럽, 꼬치, 포장재, 컵. 가맹점은 핵심 물품을 본사에서 받아야 하고 본사는 여기에 마진을 붙입니다. 치킨편에서 본 그 구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본사 입장에서 가맹점 한 곳은 3번 수익을 줍니다. 계약할 때 가맹비와 교육비로 한 번, 차릴 때 인테리어와 설비로 한 번, 그리고 영업하는 동안 물때와 로열티로 계속. 2023년에 497건의 계약이 몰렸다는 건 본사의 회수는 유행이 살아있는 동안 이미 끝났다는 뜻입니다. 이 시차 뒤에서 다시 정리합니다. 회수 속도를 계산해보죠.
7,491만원을 2년 24개월에 회수하려면 매달 312만원씩 순이익이 나와야 합니다. 3년으로 늘려잡아도 매달 208만원이에요. 임대료 내고 재료비 내고 로열티 5.5% 내고 본인 인건비까지 챙긴 다음에 그 위에 312만원이 더 남아야 하는 겁니다. 탕후루 개당 3-4천원짜리 장사에서 이게 나오려면 하루도 쉬지 않고 유행이 유지된다는 전제가 필요해요. 그런데 유행이라는 건 정의상 유지되지 않는 수요입니다. 회수시계는 24개월짜리인데 유행시계가 몇 개월짜리인지는 아무도 모른 채로 2023년 11월에 점주는 가게 문을 엽니다. 일단 장사는 됩니다. 2023년 11월, 12월 유행의 마지막 불꽃이에요. 오늘은 점주한테 최대한 후하게 이 기간에 회수시계가 계획대로 돌았다고 가정할게요. 매달 312만원씩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5달 카운터에서 1,560만원이 지워집니다. 7,491만에서 5,931만원. 순조롭다면 순조로운 출발이에요. 계획대로면 앞으로 19개월만 더 가면 됩니다. 그런데 2024년 봄 유행시계가 먼저 멈춥니다. 행정안전부 인허가 데이터 기반 보도를 시간순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2024년 1월에 문 닫은 탕후루 가게가 전국 11곳, 2월 16곳, 3월 28곳, 4월 105곳, 5월 43곳, 6월엔 17일까지 셋는 4곳, 하루에 2곳꼴이에요. 겨울까지는 버티던 가게들이 봄이 되자 한 달에 50곳 가까이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아까 그 낙관 가정, 성수기 5달이 여기서 끝나요. 2023년 11월에 문을 연 우리 점주 기준으로 개업 5개월 차입니다. 회수 카운터에는 아직 5,931만원이 남아있는데 손님 줄이 사라졌어요. 카운터가 내려가다 멈추는 순간입니다. 과장이 아니라는 걸 본사 재무제표로 교차 확인하죠. 달콤 왕가탕후루 운영사 달콤 나라앨리스의 매출은 2023년 862억 원에서 2024년 256억 원으로 70.3% 줄었습니다. 가맹점에 물건을 파는 상품 매출은 635억에서 205억으로 67.7% 감소했고요. 상품 매출이 3분의 1이 됐다는 건 가맹점들의 발주가, 그러니까 실제로 팔린 탕후루가 3분의 1이 됐다는 뜻입니다. 전년에 200억 원대 이익을 내던 회사는 적자로 돌아섰어요. 점주도, 본사도, 장부가 전부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2024년에 이 시장의 수요가 붕괴했다는 것. 유행시계가 왜 이렇게 짧았는지도 계산서에 넣어야 해요. 첫째, 단일 메뉴 장사입니다. 탕후루 가게에는 탕후루밖에 없어요. 신기함이 소비의 전부인데 신기함은 재구매를 만들지 못합니다. 둘째, 손님층이 좁았어요. 주력이 10대였고 유행에 제일 빠르게 올라탄 세대는 제일 빠르게 내립니다. 셋째, 설탕 범벅이라는 건강 논란이 계속 따라붙었고 아이스 간식 성격이라 겨울 비수기까지 겹쳤습니다. 넷째, 진입 장벽이 없었어요. 과일에 설탕 시럽을 입히는 장사라 기술 장벽이 없고 그래서 2023년에 하루 4곳씩 열릴 수 있었던 거죠. 쉽게 열리는 가게는 쉽게 포화되고 포화된 유행은 더 빨리 꺼집니다. 올라가는 속도가 곧 내려오는 속도였던 거예요. 여기서 점주는 마지막 계산을 하나 하게 됩니다. 버티느냐 접느냐. 이 계산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게 매몰 비용이에요. 이미 넣은 7,491만이 아까워서 버티는 건데 그 돈은 버티든 접든 이미 나간 돈입니다. 판단 기준은 하나뿐이에요. 다음 달에 이 가게가 흑자냐 적자냐. 매출이 성수기에 3분의 1이 된 상태에서 임대료와 인건비가 그대로면 버티는 한 달 한 달이 손실을 키우는 달입니다. 반대로 유행이 계절성이라 돌아올 근거가 있다면 버티는 게 맞고요. 탕후루의 경우 데이터가 답을 줬죠. 신규 개업이 0으로 꺾였고 본사 발주가 3분의 1이 됐고 검색과 콘텐츠가 식었습니다. 돌아올 수요라는 근거가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래서 빨리 접은 사람이 덜 잃은 게임이 됐습니다. 잔인하지만 유행 창업의 후반전은 누가 더 버느냐가 아니라 누가 덜 잃느냐의 게임이에요. 이제 우리 점주의 마지막 계산서를 정리하죠. 2024년 여름 개업 8개월 차에 폐업을 결정합니다. 회수 카운터에 남은 돈 5,931만원. 이건 그냥 못 받는 돈이 됩니다. 인테리어 2,420만원어치는 뜯어낼 수도 팔 수도 없어요. 오히려 상가 원상복구 의무 때문에 철거비를 내면서 나갑니다. 계약서에는 가맹계약 기간이 최초 2년이라고 적혀 있어요. 2년을 못 채우고 나가는 중도 해지에는 조건에 따라 위약금 문제가 붙습니다. 설비는 어떨까요? 쇼케이스와 집기는 중고시장에 내놓는데 같은 시기에 수백 명의 점주가 같은 설비를 동시에 내놓고 있습니다. 부르는 게 값이 아니라 받아주는 게 감사한 시장이에요. 정리하면 들어갈 때 7,491만에 점포 비용까지 냈고 나올 때 손에 쥔 건 헐값 설비 판 돈에서 철거비를 뺀 금액입니다. 8개월짜리 장사의 청구서에 폐업 정산서에 한 줄이 더 있습니다. 점포 권리금이에요. 2023년 유행 정점에 목 좋은 상가에 들어가려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유행 상권의 권리금은 유행과 함께 부풀거든요. 문제는 나올 때입니다. 권리금은 다음 임차인에게 받아서 회수하는 돈인데 탕후루 가게가 하루 2곳씩 닫는 2024년에 그 자리를 웃돈 주고 들어올 사람이 있을까요? 유행이 꺼진 상권에서 권리금은 받는 게 아니라 포기하는 항목이 됩니다. 사례 기준으로 수천만 원이 여기서 또 증발해요. 들어갈 때 권리금은 시세였고 나올 때 권리금은 0이라면 그 차액도 유행이 가져간 돈입니다. 오늘 카운터에는 안 올렸지만 실제 계산서에서는 이 줄이 제일 큰 경우도 많아요. 아까 변동 현황표에 작은 숫자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2024년 명의 변경 14건,
가게를 접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넘긴 계약이에요. 유행이 꺾이는 걸 먼저 읽은 점주가 권리금이라도 건지려고 가게를 통째로 매물로 내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걸 산 14명이 있다는 거죠. 하락장에서 가게를 산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들었을 겁니다. 지금이 저점이다. 설비 다 갖춰져 있으니 인수창업이 싸게 먹힌다. 인수창업 자체는 합리적인 전략이에요. 다만 유행업종의 인수는 남이 내려놓은 회수시계를 이어받는 일입니다. 시계가 왜 매물로 나왔는지를 먼저 물어야 해요. 잘 되는 가게는 유행 정점에 팔지 않습니다. 전멸은 아니었다는 것도 장부로 확인하죠. 2024년 말에 150곳이 남았고 정보공개서 기준 그해 살아남은 가게들의 평균 매출은 1억 6,410만원, 월로 1,368만원입니다. 생각보다 높죠. 착시가 아니라 생존 편향이에요. 이 평균은 폐업한 381곳을 빼고 계산된 버틴 가게들만의 성적표입니다. 어떤 가게가 버텼을까요? 학원가나 학교 앞처럼 10대 수요가 상시로 도는 자리, 유동인구가 유행과 무관하게 보장되는 자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유행이 끝나고 남는 건 결국 아이템이 아니라 입지예요. 탕후루가 망한 게 아니라 유행에 기대 서 있던 자리들이 망한 겁니다. 다만 이 150곳도 전제가 하나 있어요. 정점 매출이 아니라 지금 매출로 임대료와 회수시계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게 되는 자리만 남은 거고요. 혹시 이 브랜드만 못한 걸까요? 아닙니다. 전국 단위 인허가 데이터로 2024년 6월 기준 전국 탕후루 가게가 1,495곳이었는데 4월부터 2달 반 동안 폐업한 곳만 127곳입니다. 그 뒤로도 하루 평균 2곳씩 문을 닫는다는 보도가 이어졌어요. 2023년에 1,352곳이 열리고 2024년부터 그 가게들이 순서대로 닫혀간 겁니다. 개업 인허가와 폐업 신고, 정부 데이터의 두 줄이 유행 창업의 전체 궤적을 그대로 그려요. 올라간 순서대로 내려오는 대칭에 가까운 산 모양입니다. 그 산의 오른쪽 경사면에 수백 명의 계산서가 깔려 있는 거고요. 여기서 구조 하나를 봐야 합니다. 같은 유행에서 본사와 점주의 시계는 달라요. 본사는 가맹비와 교육비를 계약 즉시 받고 인테리어와 설비 마진, 그리고 매달 물품 공급 마진과 로열티로 법니다. 2023년 한 해 497건의 계약, 건당 부담금 7,491만원, 유행이 살아있는 동안 본사의 회수 시계는 이미 다 돌았습니다. 실제로 2023년 매출 862억에 이익 200억대를 기록했죠. 반면 점주의 회수 시계는 개업하는 날부터 24개월짜리로 시작해요. 유행 수명이 24개월보다 짧으면 그 차액은 구조적으로 점주가 떠왔습니다. 본사가 나빠서가 아니라 가맹 구조의 시간표가 원래 이렇게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유행 아이템의 가맹 모집 광고를 볼 때 이 시차를 기억해야 합니다. 모집하는 쪽은 유행이 꺼지기 전에 회수가 끝나는 쪽입니다. 오늘 계산이 정점 창업이라는 최악의 타이밍 가정에 얼마나 매달려 있는지도 봐야 공정하죠. 1년 먼저 2022년에 들어간 점주를 돌려보겠습니다. 43개 매장 시절이니 유행 초입이에요. 이분은 2023년에 폭발적인 성수기를 통째로 누립니다. 낙관 가정으로 성수기 12달 이상을 확보하니까 회수 카운터가 4천만원 가까이 지어진 상태에서 하락기를 맞아요. 그래도 완주는 어렵지만 상처의 크기가 다릅니다. 반대로 창업비를 반으로 줄였다면 어떨까요? 프랜차이즈 대신 개인 창업으로 3천만원대에 차렸다면 회수 시계가 24개월에서 10개월 안팎으로 줄어서 유행 수명 안에 들어올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오늘 계산서의 진짜 변수는 탕후루라는 아이템이 아니라 두 가지, 들어간 시점과 회수 시계의 길이에요. 유행 창업의 생사는 이 두 숫자의 크기 비교로 거의 결정됩니다. 유행 시계가 왜 갈수록 짧아지는지도 짚어야 해요. 예전에 외식 유행은 방송 맛집 프로그램이 만들었고 뜨는데도 지는데도 몇 년이 걸렸습니다. 지금은 쇼폼이 만들어요. 알고리즘은 반응이 오는 콘텐츠를 몇 주 만에 전국에 도배하고 시청자는 몇 달 만에 그 화면에 필요해집니다. 콘텐츠 유행이 끝나면 그 콘텐츠에 얹혀있던 소비도 같이 끝나요. 탕후루가 정확히 이 경로였습니다. 먹는 영상, 만드는 영상, 도전 영상이 쏟아지다가 어느 순간 놀리는 영상과 물렸다는 영상으로 바뀌었죠. 문제는 가게의 시계는 콘텐츠의 시계처럼 빠르게 접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영상은 다음 유행으로 하루 만에 갈아타지만 점포 계약과 설비와 인테리어는 2년짜리예요. 쇼폼 시대의 유행 창업은 몇 주짜리 수요 위에 몇 년짜리 고정비를 세우는 일이 됐습니다. 이 비대칭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서 다음 탕후루는 더 빨리 오르고 더 빨리 꺼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 궤적 처음이 아닙니다. 몇 년 전 대만 카스테라를 기억하세요. 골목마다 생겼다가 방송 한 번과 함께 몇 달 만에 무너졌고 그 전엔 흑당 버블티가, 그 뒤엔 셀프 사진관과 무인 밀키트 매장이 비슷한 산을 그렸어요. 아이템은 매번 다른데 그래프는 매번 같습니다. 패턴은 이래요. 1단계, 소수의 가게가 대박을 냅니다. 이때 들어간 사람들이 유행의 수익을 가져가요. 2단계, 방송과 쇼폼이 증폭하고 프랜차이즈 모집 광고가 붙습니다. 이때 본사들이 회수를 시작하고요. 3단계, 내 눈에도 보일 만큼 흔해집니다. 바로 이 3단계가 함정이에요. 일반인이 유행을 인지하는 시점은 정의상 유행이 정점 부근이라는 뜻이거든요. 남들이 다 아는 아이템이 됐다는 게 창업 근거가 되는 순간 나는 마지막 그룹으로 입장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점주가 본 그 장면, 어디를 가도 줄이 서 있다는 바로 그 확신이 사실은 제일 위험한 신호였던 거예요. 그리고 4단계, 오늘 본 그 표가 만들어집니다. 신규 개점 0, 계약 해지 3자릿수.
다음 유행에서도 이 4단계 표는 어김없이 나올 거고 거기 적힐 숫자들이 지금 어딘가에서 계약서를 읽고 있어요. 유행 아이템으로 돈을 번 사람이 없냐면 있습니다. 조건이 명확해요. 첫째, 초입에 들어간 사람. 운과 정보력의 영역이라 재현이 어렵습니다. 둘째, 회수시계를 극단적으로 짧게 만든 사람. 권리금 없는 자리, 중고 설비, 최소 인테리어로 몇 달 안에 본전을 넘기는 구조요. 셋째, 출구를 계약 전에 설계한 사람. 원상복구 범위, 중도 해지 조건, 설비 재판매 가치를 들어가기 전에 계산한 사람입니다. 공통점이 보이시죠? 셋 다 유행이 곧 꺼진다는 걸 전제로 움직입니다. 유행 창업에서 유일하게 안전한 가정은 이 유행은 생각보다 빨리 끝난다예요. 그 가정 위에서도 계산이 서면 들어가는 거고 안 서면 구경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행 아이템 앞에서 확인할 것 4가지입니다. 첫째, 인허가 데이터를 보세요. 행정안전부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는 로컬 데이터 사이트에서 누구나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업종과 지역으로 검색하면 개업일과 폐업일이 가게 단위로 나와요. 오늘 나온 폐업 통계들이 전부 이 데이터에서 나온 겁니다. 관심 아이템에 월별 신규 개업 수를 뽑아서 그래프로 그려보세요. 신규 개업이 꺾이기 시작했다면 유행 시계는 이미 오후예요. 검색 트렌드까지 겹쳐보면 더 정확해집니다. 검색량 정점과 개업 수 정점 사이의 시차가 내가 가진 시간이에요. 둘째, 정보공개서의 가맹점 변동 현황을 보세요. 오늘 본 그 표입니다. 신규 계정과 계약 해지, 추이가 브랜드의 심전도예요. 셋째, 회수 개월 수를 계산하세요. 총 투자를 현실적인 월순이익으로 나눈 숫자가 24를 넘는데 아이템이 유행성이라면 그 계산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넷째, 나가는 값을 미리 계산하세요. 철거비, 위약금, 설비 중고가. 들어가는 문만 보고 나가는 문을 안 본 계약이 오늘 그 381건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유행 정점의 창업은 장사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산수의 문제였어요. 회수에 24개월이 필요한 구조를 5개월짜리 유행 위에 세운 순간 결과는 개업 첫날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만약 지금 어떤 아이템이 원거리에 보이고 쇼폼이 밀어주고 프랜차이즈 모집 광고가 뜨고 있다면 그건 기회의 신호가 아니라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 아이템이 나쁜 게 아니에요. 내 입장 시각이 늦은 겁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분들이 있어요. 목돈을 쥐고 창업처를 찾는 분들입니다. 퇴직금이나 전세금 뺀 돈처럼 다시 만들 수 없는 돈일수록 지금 눈에 제일 잘 보이는 아이템으로 흘러가기 쉽거든요. 유행 아이템은 검증된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순간이 제일 위험하다는 걸 오늘 그 381이라는 숫자가 대신 증언해줍니다. 급하지 않은 돈으로 유행이 아니라 입지와 회수시계를 보고 결정하세요. 2개의 시계로 끝내죠. 회수시계 24개월, 유행시계 5개월. 그 차이 19개월어치가 계산서로 남아서 정보공개서에 계약해지 381이라는 숫자로 적혔습니다. 다음에 줄 서는 가게를 보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저 줄이 내 회수시계가 다 돌 때까지 서 있을까? 답이 모르겠다면 그게 답입니다. 유행은 죄가 없어요. 계산 없이 올라탄 계약서가 문제였을 뿐입니다. 출처는 전부 대본 하단에 있습니다.